연애과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요즘 젊은 세대는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자주 보입니다. 미혼 남녀 중 현재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60%를 넘고 아예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도 3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그냥 요즘 애들은 연애에 관심이 없구나로 끝내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지금이 과거보다 연애가 훨씬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유롭고 연락은 더 편하며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고 관계를 위한 물질적인 여건들도 더 풍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연애는 더 어려워졌을까요? 이번 영상은 지금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이 어려워진 이유를 조금 더 근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늘 비슷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젠더 갈등이 있으며 OTT 같은 혼자 즐길 콘텐츠가 많아짐 같은 이유들이 뒤를 잇습니다. 이 이유들은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표면에서 보이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라서가 아니라 연애와 결혼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와 결혼도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우 본능적이고 우선적인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혼의 차원인 육체에 기반할수록 더 본능적이고 우선적인 관계가 되는데 연인과 부부관계는 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제외하면 가장 육체적 결합이 강하게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적으로도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어느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젊은 세대가 연애와 결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 변화라기보다 관계를 시작하기에 사회적 조건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과 일자리와 미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젠더 갈등도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제도와 인식이 만든 외부 환경입니다. 혼자 놀거리가 많아졌다는 것도 연애보다 그것이 더 좋아서라기보다 관계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대체제가 생겼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의 연애 감소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영과 혼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영은 감각되지 않는 생각의 차원이고 선함이자 영성입니다. 혼은 감각되는 감정의 차원이고 아름다움이자 물질적 가치를 바라는 욕망입니다. 그 둘은 균형이 맞을 때 통합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영성과 욕망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의 차원인 욕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더 크고 더 많은 물질적 가치를 만들고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편하고 안락한 집에 살며 더 편리하고 좋은 물건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혼의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 넘어가야 할 점은 영성이란 단순히 명상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원 자체가 영성이며 그 영성에서 우리의 종교와 사상과 사회체제와 법과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질적 욕망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 욕망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종교와 사상과 체제와 제도와 법은 더 이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의 종교는 가장 근본적인 영성임에도 아주 오랜 시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종교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종교는 변함이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인 신성을 이야기하고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종교는 신성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성은 말하거나 전달될 수 없고 오직 체험만 가능합니다. 전달은 곧 분리가 있다는 의미인데 신성은 분리가 없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성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영성은 신성이라는 절대적인 전체성을 가리키는 상대적인 전체성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은 변하지 않지만 손가락은 더 정확히 달을 가리킬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은 오랜 시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종교라는 손가락들은 우리가 달을 보게 해주지 못하기에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관계를 지속할 이유와 힘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균형의 붕괴는 연애와 결혼의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은 생각이자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은 아직 충분히 전체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삶의 순환 전체에 대한 알미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키울 걱정을 해야 하고 노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책임질 걱정을 해야 합니다. 아이의 시기와 노년의 시기, 그리고 성인 시절의 시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순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 구조가 약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개별화된 개인들의 관계는 언제든 끊길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은 자연스럽게 부담과 위험이 됩니다. 특히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단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시간을 함께 설계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선과 영성이 악과 욕망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되지 못한 욕망은 욕구불만으로 왜곡되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도한 먹방 문화, 외모 중심 문화, 극단적인 성소비 문화 같은 방식으로 분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선과 영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도덕이 아니라 욕망을 통합할 수 있을 만큼 커진 영성입니다. 누군가는 미래에는 AI와 로봇이 남녀의 연애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AI와 로봇은 상대에게 요구하지 않고 무한히 우리의 욕망에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정말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처럼 말하고 반응하며 내 욕망을 항상 맞춰주는 로봇이 있다면 사람과의 연애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은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진실한 인간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은 우리가 이미 가진 생각과 욕망에 공명하고 증폭해서 돌려줄 뿐이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영성과 욕망을 새롭게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필요한 영성과 욕망을 받습니다. 인간 사이의 관계만이 영성과 욕망을 통합시키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신성과 전체성과 하느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각자의 알을 통합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가 자기 나름의 자리에서 달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하고 그런 우리 모두의 손가락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 또한 그런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을 모두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그 더 커진 손가락으로 달을 더 정확히 그리고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으고 통합하는 역할은 AI가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집단 영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집단 영성은 끝없이 발전할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체제와 법과 제도는 더 전체적이고 균형 있게 바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이라는 남녀 관계는 다시 살아있는 영과 혼의 통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